이번에 이제 공교롭게 그 연이어서 이 휴일이 연이어서 지금 있는데요. 음, 그 제가 그 요일을 바꿔서 해볼까도 생각해봤는데 그 지난번에 제가 그 요일 한번 바꿀 때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날짜를 바꾸니까 또 그 요일이 안 맞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때 제가 요일 바꿀 때 한 10분 정도가 요일이 안 맞아서 제 강의를 못 듣게 됐거든요 그때. 자, 자 오늘 또 포트폴리오 오늘도 포트폴리오를 추가합니다. 자, 이 종목들도 아무튼 종목당 1,000만 원씩을 산다 그러면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반 나눠서 항상 투자라는 것은 먼저 이렇게 돈을 나누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 이유는 항상 제가 리스크 때문에 그 그래서 50% 반절은 500만 원은 한 번에 시장가로 사시고, 그리고 500만 원은 나누기. 자, 나누기 10번. 한 번 살 때마다 50만 원씩. 그것도 기준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 그거 어떻게 살 거냐? 일봉, 음봉, 종가. 그래서 종가가 나오면은 50만 원치 살 거니까 몇 주 살 건지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매수는 이제 시장이 열리는 다음 날, 시장이 열리는 다음 날. 그것도 예약은 항상 8시 20분부터 9시 사이에. 그것도 시장가로. 지금은 지수가 막 급등해서 가는 장이 아니고요. 지수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건 맞는데 제가 늘 얘기했듯이 완만하게 조정 다 받으면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장인데, 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장에서는 우량주가 막 이렇게 우량주가 2배 4배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금 같은 장은 철저하게 시가총액이 적은 개별주, 저희처럼 시가총액이 적은 개별주들이 중심이 돼서 이게 좀 이상한 몇 종목 있기는 해요. 항상 그 2023년도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 중에서 그 9월, 10월 달까지는 아무튼 7월 달까지죠, 사실은. 그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홀딩스가 그러니까 2023년도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2023년도 시장은 아직 뭐 2023년 다 끝난 건 아니지만 뭐 거의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1월부터 거의 7월 제가 얘기한 26일까지는 그 에코프로 중심으로 시장이 그 지수도 올라가고 종목도 올라가고 그 에코프로를 뺀 나머지는 별 종목으로서도 시장으로서 별 의미가 없는 코스피 코스닥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 해가지고 7월 26일부터 해서 거의 뭐 7월, 8월, 9월, 10월 그래서 9월, 10월은 거의 조정장이었잖아요. 조정장이었고요. 이게 지수가 내려왔죠. 지수가 한 두 달 정도 9월, 10월 이렇게 해서 두 달 정도 내려왔고 그래서 이러면서도 이제 움직인 종목들이 주로 어떤 종목들이냐면 신규 종목들입니다. 신규 종목. 근데 이 신규 종목들이 이제 그 상장하는 공모하는 신규 종목들이 문제인데 또 시가총액이 큰 이것도 막 그 조단위 시가총액이 조단위인 신규 종목들. 근데 이제 이런 신규 종목들은 이제 이 신규 종목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고 신규 종목은 철저하게 이게 단타 음, 하시는 분들 음. 단타용입니다. 단타용. 잠깐만 안 되냐? 음. 그래서 지금도 이제 12월 달 12월 달도 지금 좀 우량주 중에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 이 신규 종목이에요. 신규 종목인데 지금 현재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하고 지금 LS 머티리얼 이게 시가총액이 이게 이제 이 조단위 종목들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신규 종목입니다. 신규 종목에서 이런 종목들로 이렇게 이제 우량주로서는 이런 종목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은 상장하고 이제 며칠 사이에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포트폴리오 넣을 생각도 제가 했었는데 좀 한템포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저는 많이 갈 줄 알았는데 제가 한 템포 늦었어요. 저희가 포트폴리오 넣게 저희가 이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강의가 했다 보니까 그때 막 며칠 사이에 몇십 프로를 확 올라가 버려가지고 저희가 포트폴리오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올라가는 줄 알면서도 넣을 수가 없었어요. 저기 놓쳐버렸고요. 그러기도 합니다. 알면서도 안 맞으면 때가 안 맞으면 아무튼 에코프로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알면서도 놓친 종목이 저희 입장에서 이런 것도 아깝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시장이 요렇게 지금 흘러오고 있고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량주라고 움직인 게 2023년도에서 이제 그 우량주 개별주에 어차피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우량주로 보면 이제
여기 이 7월 26일까지는 그 에코프로 중심으로 움직였고, 에코프로 중심으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량주 중에서 그 이후에 신규 중심 움직였는데, 신규 종목은 이게 이제 왜 단타밖에 안 되냐면, 이게 신규 종목은 이게 지금 이게 데이터가 이게 누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중장기로 하기는 리스크가 크죠. 중장기로 하기는 크고, 그래서 이 단타용밖에 안 되는 건데, 그나마 이제 중장기로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 신규 종목 중에서 이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스인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상장하고 나서 거의 뭐 한 3, 4일 만에, 이게 상장하고 나서 거의 제 기억으로는 한 3, 4일 만에 거의 뭐 막 3, 40%, 3, 40% 이상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한가를 간 건 아니었었는데, 이 잡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자, 그렇고요. 자, 저희가 이제 정치 테마주, 저희는 이제 그 대선 테마주를 경험을 했고요. 지금 또 이제 정치 테마주, 이게 이제 4월 20 며칠 날지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름대로 파동을 만들고 있는데, 이 정치 테마주는 이 정치인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이제 제가 대선주 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정치인을 믿고서 정치 테마주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했던 뭐야, 지나간 얘기니까요. 그래서 뭐 이낙연 그 당시에 테마주다 그러면 이낙연을 믿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믿고 하냐? 이 개인들이 정치 테마주를 해서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개인들이 정치 테마주를 하면서 이 정치인을 믿고 하니까. 정치 테마주는 그 관련된, 특히 이제 인맥주를 얘기하는 거죠. 인맥주를 저희가 하는 데 있어서 그 정치인을 믿고 사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 정치 테마주를 할 때 이 정치 테마주는 반드시 이 파동이 두 배짜리 세 배짜리가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세력이다. 여기는 이제 나쁜 세력인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나쁜 세력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세력들 때문에 결국 이 정치 테마주를 매매죠. 개인들은 이제 제가 이 정치 테마주를 가지고 이 매매를 하는데, 결국은 대부분이 손실로 끝나니까, 손실로 끝이 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치 테마주를 이렇게 뭐 두 배, 세 배 이렇게 끌고 가서 결국 고점에서 팔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세력이 아니고 나쁜 세력.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우리가 그 특히 인맥주를 얘기한 거죠. 정치 테마주 중에서 인맥주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정치인을 믿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관련된 정치인을 믿고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정치인을 믿고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정치 테마주를 가지고 수익을 내려면 결국 뭘 믿고 해야 된다. 여기는 이제 그 세력인데, 결국 세력을 믿고 할 수 없겠다. 결국 바닥권부터 두 배짜리, 세 배짜리 이런 파동을 만들어가는 것은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테마주를 해서 성공하려면은
이 정치인을 믿는 게 아니고 결국 그 세력을 믿고 해야 된다. 세력을 믿고 하는데, 세력을 믿으려면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항상 이게 고정권이 아니고 이 바닥권에 사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그래야 그 종목을 관리하는 세력하고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결국 고정권, 이런 고정권, 이런 바닥권에 사서 관리를 해서 결국 이 고정권, 끝없이 올라가는 건 없다고 제가 했죠. 결국 어디선가 팔아야 되는데 결국 판단을 해서 이 고정권. 그러면 이 바닥권에서 사가지고 이 고정권까지 결국 이런 파동을 누가 만드냐? 결국 세력이 만든다는, 세력이 이 정치인이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을 관리하고 있는 이 세력이 만들기 때문에 결국 이 정치 테마주를 해서 성공하려면 결국 그 인맥주에 관련된 정치인을 믿고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종목을 관리하고 있는 그 세력을 잘 판단해서 그 관리를 해야 이 정치 테마주를 통해서 이렇게 큰 시장이 열리는데, 테마로서는 이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큰 테마인데, 그 기간도 뭐 앞으로 이제 대선까지 생각하면 앞으로 3년 이상 큰 테마인데, 여기서 우리가 인맥주를 할 때 그 정치인을 믿고 오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죠.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그때 그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그분이 그때 이제 정치 테마주를 해갖고 반기문 종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유엔 가면 막 그 반기문 거길 만나고, 그래서 그때 그 당시 그쪽 당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예정이죠. 탄핵당하기 전에 아마 반기문 그분을 아마 그 당의 그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한다. 그건 뭐 뉴스에서 하도 그렇게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고, 거기에 따른 테마주들이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반기문 테마주를 그때 하는데 그 반기문 그분을 믿고서 하면은 나중에 망하는 거죠. 결국 반기문 테마주를 관리하는 그 세력들을 잘 판단해서 이 바닥권에 사서 그 세력보다 먼저 파는, 그 세력보다 먼저 팔아야 돼요. 먼저 그 세력보다 늦게 팔면은 세력이 다 팔고 나가고 나면 이제 결국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데서 던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세력보다 특히나 이런 이 테마주들은 이게 고점에 못 팔더라도 항상 그 세력보다 먼저 팔아야 된다. 그 세력보다는 매도를 먼저 해야 된다. 이게 어렵죠, 이게. 근데 개인들은 세력들이 다 판 다음에도 그걸 사고 있으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이 정치 테마주가 뭔지를 알고 그 특징과 속성을 알고서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걸 모르고 하니까 이제 정치 테마주 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많다. 당연히 많죠. 그렇지만 그게 정치 테마주를 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는 정치 테마주를 통해서 큰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음과 양이 있고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많은 사람들이 그쪽 시장에서 아니면 그쪽 종목에서 아니면 그쪽 뭔가에서 손실을 많이 내고 그 손실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누군가는 그 손실을 볼 때 그것을 수익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적은 수익이 아니라 막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들어서 나가는, 그게 세력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고점권에 가서 보면은 결국 이 게임은 이제 그 여기 바닥권에 사서 여기 팔 때까지
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이게 머니 게임이 진행되는 거죠. 머니 게임이 진행되는데 머니 게임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위닝 게임이 아니에요. 절대.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그런 게임이 아니란 얘기죠. 위닝 게임이 아니다. 반드시 이 제로섬 게임이다. 제로섬. 이 무슨 얘기?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만큼 손실을 누군가가 이만큼 보면 누군가가 수익을 이만큼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게 제로가 된다. 이게 제로섬 게임이죠. 그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합법적인 룰 안에서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 진행되는 그런 곳이 시장인 거고, 그것을 이제 이런 정치 테마주를 가지고 하든 에코프로 같은 이런 우량주를 가지고 하든 요즘에 얘기하는 그 신규 종목도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막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이라든지 뭐 ILS 머티리얼이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도 다 지금 머니 게임이 진행되는 겁니다. 결국 그 시간 지나서 보면 누군가는 이제 그 종목 가지고 큰 돈을 벌어 있고 누군가는 큰 손실을 봐 있고, 그러면서 이제 게임이 종료가 되는 것이죠.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가 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어, 결국 이제 투자에 성공하려면 이 이제 가치 투자를 해야 되고, 제가 그때 템플턴 강의에서도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가치 투자를 잘 할 줄 알아야 결국은 본인들 계좌가 이렇게 가치 투자를 해야 본인들 계좌가 결국 완만하게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좌가 결국 이렇게 우상향하는, 결국 계좌가 우상향을 해야 된다. 계좌가 시간이 지나서 보면 우상향을, 시장이 올라갔을 경우에 가치 투자. 지금 올해 했던 막그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은 가치주가 아니에요.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도 오늘 그 LS 머티리얼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 이런 종목들은 이게 가치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성장주예요. 성장주. 지금 올해 한동안 막 그 했던 그 에코프로나 있죠? 지금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 이런 것들은 이 가치주가 아니에요. 가치주가 아니고 이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그죠? 이제 이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지. 역사가 길지 않잖아요. 결국은 시간 지나서 보면 이게 성장주에서는 잘하면 많이 벌기도 하지만 또 많이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이게 성장주인 거고요. 그 느릿느릿 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게 복리로 해서 그 계좌를 꾸준하게 우상향 가는 것은 결국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가치 투자를 성공하려면 이제 어떤 것들을 잘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시장에 오래 있어야 된다. 그 시장을 제가 또 들랑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장이 좋을 것 같으면 시장에 들어왔다가 또 시장이 나쁘면 나갔다가 이러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가치 투자를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이게 가치 투자를 하려면 시장이 좋든 나쁘든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시장이 계속 있으면서, 그래서 가치 투자할 만한 종목을 잘 찾아서 그걸 이제 포트폴리오로 제가 했던,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가치 투자를 하려면 주주처럼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종목을 오늘 샀다 내일 팔고 뭐 그죠? 이번 달 샀다 다음 달 팔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한은 이 주주처럼 생각한다. 이 주주처럼 생각하는 것은 제가 그때 그 자영업으로 따지면은 그, 그 대주주하고 이렇게 동업하는. 그러니까 내 회사다.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내 회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종목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올라도 내려도 그 종목을 막 샀다 팔다 할 게 아니고, 내가 그 주주로서 동업자로서
기업에 어떤 내가 자본을 그죠? 그러니까 주주처럼 생각하는 얘기는 결국 내가 그 기업의 주식을 샀다는 것보다도 내가 거기에 이제 자본을 댔다는 거죠. 자본. 그 가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매수를 할 때는 이게 제가 들렸듯이 이제 이게 가치 대비 가격이 이게 이제 저평가. 매수를 하려면 저평가 됐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 투자는 저평가 됐을 때 사야 그 가치 투자가 되는 거지. 뭐 가격이 싸졌을 때 사야 그게 저평가돼 있는 거고 그 기업이 망하지만 않고 상장되지만 안 될 것 같으면 아무튼 이렇게 저평가 됐을 때 뭐 시장이 폭락을 하든 아니면 그 업종에 어떤 악재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그 업종이 없어질 것도 아니고 그 업종이 없어질 거 아닌데 그 기업이 또 막 상장폐이 될 것도 아니고 그런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그때가 싸니까 이건 그 존 템플 때에서 엄청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 주식을 그죠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한 주식이죠.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한 주식을 살 때는 항상 인기가 없는 주식을 사야 된다. 지금 현재 인기가 없는 주식. 한때는 인기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인기가 없는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이런 주식들을 매수해야 된다. 한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인기 있는 종목을 사면 안 된다. 가치 투자를 한다는 분들이 인기 있는 종목을 사면은 거의 고점 근처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면 안 되고 인기 없는 주식을 사야 결국 여기 3번하고 그게 연결되는 얘기죠. 어떤 주식을 사는데 인기 없을 때 사야 그래야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격이 쌀 때 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 개별주 특히나 이제 포트폴리오로 해서 그 개별주를 투자를 할 때는 이게 가치 투자를 할 때는 포트폴리오로 반드시 포트폴리오로 해야 된다. 포트폴리오. 한 종목에 막 몰빵하고 올인하고 막 이러면 리스크가 커진다는 얘기죠. 아무리 가치 투자라고 해도 그러니까 더군다나 개별주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처분 시기 이건 매도죠. 매도가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게 매매에서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게 매도 타이밍이죠. 매도 타이밍. 그래서 매도 타이밍은 항상 그 종목을 관리하는 특히 개별주 같은 경우는 세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내가 사고 나서 그 종목이 두 배든 세 배든 갔을 때는 그 내가 끌어올린 거 아니고 결국 그 종목을 관리하는 세력이 한 세력이든 두 세력이든 아무튼 그 세력이 그 종목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세력보다는 좀 먼저 팔아야 된다. 그리고 가치 투자자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게 인내심을 갖죠. 인내심. 왜 이게 고점권에 갈 때까지는 그냥 가지 않는다는 거지. 고점까지 가긴 가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변동성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인내심. 그래서 이런 조정 구간을 이렇게 잘 버텨내려면 인내심 없이는 이 가치 투자가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 가지고는 버티기가 힘들다. 한 종목 가지고는 인내심을 가지고 가는 게 어렵고 반드시 포트폴리오로 가야 이 종목이 안 갈 때 저 종목이 가고 저 종목이 안 갈 때 이 종목이 가고 이러면서 번갈아 가면서 결국은 다 시간 지나서 보면 고점권에 가 있는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그 증권 전문가인지 아닌지 뭐 아무튼 이런 분들이 이 종목을 엄청 제가 보면 막 종목을 엄청 뿌려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증권 전문가라는 분들이 추천하는 종목을 따라다니면 안 되고 경계를 해라. 경계를. 왜 항상 그 종목이 그렇게 좋은 종목이면 그걸 남들한테 알리지 말고 본인들이 해서 본인들만 해서 수익을 많이 내야지 왜 그걸 그 대한민국 사람들 다 뿌리면 주식 하는 사람들 다 뿌리면 그런 종목이 잘 갈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더군다나 세력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증권 전문가라는 분들이 추천하는 종목들을 조심을 하는 얘기죠, 조심. 그 중에 몇 개 종목은 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또 그 반대로 가는 종목도 많을 거란 얘기죠. 근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회사와 회사 운영사. 그러니까 회사는 회사도 중요하고, 거기 그 대표 있잖아요. 대표도 중요해요. 대표가 어떤 사람이냐. 그 기업의 오너, 그 기업의 이 대표. 그래서 오너 리스크 그러잖아요. 그 대표 리스크. 그, 뭐 그런 것도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몇 개 회사들은 막 그 오너 때문에 상장 폐이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와 회사 운영자, 대표를 잘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항상 리스크는 최소화해야 된다.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 수는 없어요. 제로로. 제로로 만들 수는 없고, 리스크를 항상 최소화. 내가 줄일 수 있는 한 최대한 줄여야 된다. 그게 뭐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종목 들 때마다. 그 종목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종목을 매수할 때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놓고 사야 된다. 이 개인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리스크를 최대한 키워놓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사고 나서 감당이 안 되는. 사고 나서 감당이 안 되면 빨리 판단을 해서 그걸 손절하든지 본절하든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운에 맡기는 그런 관리를 해서는 결국은 가치 투자로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그런 거 보셔야 되고요. 또 오래간만에 차트에 대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차트를 설명드렸는데, 이 차트가 저는 우량주를 염두에 두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개별주, 저희가 이제 개별주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별주를 염두에 두고 이 차트를 설명해 드리는데, 특히 이제 개별주 중에 세력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결국 우리가 차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캔들도 있고요. 캔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튼 이평선도 있고, 거래량도 있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자, 그, 특히 개별주는 이 세력이 안 들어가 있는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별 의미가 없고요. 결국 이제 세력에 대한 파악과 판단을 잘해서 종목도 선택을 해야 되고, 종목도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실 때 보면 제가 그랬죠. 차트를 보실 때 이제 1번이 거래량이고요. 거래량. 두 번째가 이평선. 이평선. 그다음에 이제 이 캔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차트에 대해서 교육시켜 드릴 때 저는 100점 만점 보면 거래량을 한 6, 70점, 60점, 70점 이렇게, 그 이평선을 한 20%에서 한 30점, 그리고 캔들은 한 10점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세력들이 제가 캔들은 누가 만드냐, 결국 거래량 이평선 다 하는데
캔들 당연히 양봉이든 음봉이든 다 이게 이제 세력이 있다면 세력이 만드는 건데, 이 캔들을 만들려면, 캔들을 그리려면은 이게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이게 돈을 써서 그려야 되는 게 돈을 써서 그래서 어떤 캔들 하나, 세력이 관리하는 캔들이 어떤 의미 있는 캔들 하나 그리려면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억 이상 이렇게 들여서 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는 게 아니고, 캔들을 하나, 의미 있는 캔들 하나 그리려면 이 돈을 10억 이상 써서 그려야 이게 그려지는 거지. 그러면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게 끌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캔들 하나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게 돈을 써서, 캔들 같은 경우는 이게 돈을 써서 이렇게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세력이 원하는 대로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캔들을 가지고 이게 속일 수가 있다는 거죠. 속일 수가 있다. 그 세력이 원하는 대로 캔들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캔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캔들을 보는 그 개인들, 그 종목에 들어와 있거나 그 종목을 살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종목을 팔려고 하는 개인들을 속인다는 얘기, 속인다. 그런데 세력들이 속이기 힘든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이게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이 거래량이 많고 적고 하는 게 바로 그 아무튼 그 거래량이 많냐 적냐, 이것은 아무튼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한 것을 나타내는 게 이 거래량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2부에서 기술적인 해석을 계속 해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거래량이죠. 특히나 이제 저희는 이제 개별주를 하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때가 되면 저희는 이제 개별주를 중심으로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짜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게 사자마자 바로 그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 시간이 지나 때가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상한가 나오면 더 좋고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이런 종목들을 가능하면 이게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가지고 가면서 관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세력을 잘 이렇게 차트를 보고 세력을 잘 판단하려면, 그러면 이게 캔들을 볼 것이 아니고 먼저 봐야 되는 게 이 거래량이다, 거래량.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제가 늘 얘기했죠. 거래량이 별로 없다가 그 거래량이 이게 별로 없다가 이렇게 갑자기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 그때부터 그 종목을 좀 이렇게 바로 산다 이게 아니고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거래량이 어떻게 드는지, 그리고 보면은 이제 거래량이 이제 주는 거죠. 거래량이 이제 이렇게 큰 거래량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거래량이 점점점 주는,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서 이게 캔들도 이 거래량만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이게 캔들도 이렇게 장대 양봉 비슷한 게 이런 것이다. 상한가가 나오든지 아니면 장대 양봉이 나오는 이런 거,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 경우가 이게 100% 그렇진 않지만 이럴 확률이 거의 한 7, 80% 이상 된다는 거죠. 확률로 따지면, 항상 보면 확률로 따지면 이렇게 나올 확률이 거의 한 70%, 80%. 제가 늘 얘기했죠. 확률로서 70%, 80%면 굉장히 높은 거라고요. 확률이 70%, 80%짜리 종목만 계속 선택할 수 있으면 계좌는 대박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계산해 보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캔들을 보실 때 저희처럼 이렇게 이제 그 급등을 염두에 두는 이런 어떤 종목들이 나중에 때가 됐을 때 뭐 상한가가 나오든 아니면 뭐 20% 이상 급등이 나오든
이런 종목이려면 결국은 뭘 잘해야 되냐, 세력이 나중에 이게 급등 종목이 되려면 이건 미래 얘기죠. 미래의 급등 종목이 되려면 그러려면 이게 바닥권에 있을 때, 그 종목이 바닥권에 있을 때 결국 세력이 뭘 잘해야 되냐면 이 매집을 잘해야 된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종목이 급등 종목으로 들려면 바닥권에 있을 때 매집을 잘 해야 되는데, 근데 세력이 매집을 할 때 캔들을 보면 캔들이 어떤 특징을 갖냐면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이 윗꼬리 있잖아요. 이게 윗꼬리. 그러니까 세력이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는데 결국 캔들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세력은 캔들을 그릴 수 있다고요. 돈을 써서 캔들을 그릴 수가 있다. 세력은. 그런데 이렇게 이제 윗꼬리 결국은 바닥권에서 매집을 할 때 이게 윗꼬리죠. 여기 다 윗꼬리, 윗꼬리, 윗꼬리. 이거 제가 그 캔들에 설명드렸는데 이 최근에 또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뭐 윗꼬리가 뭐냐? 이것은 요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가가 뭐냐면 시가가 이게 시작한 가격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해서 이게 일봉이다 그러면 하루짜리 봉이다 그러면 9시에 시장이 딱 시작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종목이라고 하면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 딱 시작했다면 이 가격에서부터 그래서 이게 시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봉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만들어 이렇게 누가 막 사니까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졌다가 결국 여기에서부터 이제 또 고가를 만들고 이게 다시 내려온다. 어디까 여기까지 내려온다. 여기까지 내려온 것은 왜 내려오냐? 이거 누군가 많이 파니까 그래서 이 꼬리만 남았다는 얘기죠. 이거 제가 앞에 그 강의해 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 그래서 이 꼬리가 중요한데 이 캔들에서 이 꼬리가 중요해요. 꼬리가 중요한데 윗꼬리 아랫꼬리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지금 보면 특히 지금 오늘 제가 윗꼬리는 어떤 종목이 바닥권에 있을 때 결국 세력이 매집을 잘 하려고 하면 결국 이 윗꼬리를 이용해서 매집을 한다. 근데 이제 몸통이 이렇게 양봉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양봉이죠. 양봉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결국 여기서 밑에서 끝나는 종가가 이게 끝난 가격이죠. 종가는 이게 끝난 가격. 이 3시 반에 이 고가는 그날 최고로 많이 올라갔던 가격. 그래서 음봉으로 몸통. 그래서 캔들에서 중요한 것은 세력들이 캔들을 관리하는 것은 뭘 관리하냐면요.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몸통을 관리하는 거예요. 몸통. 세력한테 중요한 건 이 몸통입니다. 몸통. 세력한테 중요한 것은 몸통이에요. 그래서 이런 몸통 하나 그리는데 이게 중요한 캔들 같은 경우는 세력이 한 10억 이상 들여야 이 몸통 하나를 그릴 수가 있다. 이게 그냥 그려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개별주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개별주 같은 경우에 이게 몸통 하나 이렇게 세력이 원하는 몸통을 그리려면 이게 그냥 그려지는 게 아니라 돈을 한 10억 정도 이상 써야 이런 몸통을 하나 그려낼 수가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윗꼬리가 뭔지 아랫꼬리가 뭔지 이걸 이해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밀린 거예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 밀린 거예요. 올라갈 때는 누군가가 그만큼 사니까 올라간 거고, 이게 밀리는 것은 누군가가 그만큼 파니까 밀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캔들을 보실 때는 그 그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캔들을 보면서 아무튼 여기 힘을 느껴야 된다. 힘. 이 캔들을 보면서 힘. 힘이란 건 뭐예요? 이렇게 매수하는 힘과 매도하는 힘. 그리고 매수하는 힘과 매도하는 힘. 캔들을 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안 되고, 아, 이게 지금 매수세가 세구나, 매도세가 세구나. 장 끝나고 보시든, 장중에 보시든. 그 단타를 잘 하시려면은 이렇게 캔들을 쭉 보면서 지금 매수세가 센지 매도세가 센지 그걸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그래야 살 건지 팔 건지 그죠? 이 빨리빨리 결정할 수가 있죠. 익절할 건지 손절할 건지 빨리빨리 결정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윗골이 자 이게 오픈늘이라고 요것도 지금 정치 테마주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이 종목을 보시면 이 종목이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쭉 이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지금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로 내려왔잖아요. 하락 추세로 이 기간을 따져보면 이게 거의 한 3개월 이렇게 되는데 하나 둘셋 거의 한 3개월 정도 기간 걸쳐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 긴 윗꼬리가 생겼죠. 윗꼬리가 여기 길게 생겼잖아요. 보면 근데 여기 보면 몸통이 지금 양봉으로 끝났죠. 양봉으로 끝났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갔었는데 이렇게 거의 이 정도 올라갔으면 이게 거의 상한가급으로 올라간 거예요. 보면 거의 상한가급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다시 밀렸다. 그러면 이거 왜 밀렸냐? 이게 중요해요. 왜 밀렸느냐? 결국은 여기 내려오는 과정을 보면 보면은 여기서 물린 개인들이 있죠. 그다음 여기서 물린 개인들이 있죠. 그다음 이런 데 물린 개인들, 그렇죠? 요런 데 물린 개인들, 요런 데 물린 개인들, 그죠? 여기 보시면 이 물려 있는 개인들, 그죠? 이게 손실률은 다 다르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물려 있다는 것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보면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위에서 뭐 어디서 샀든지 간에 특히나 이런데 그리고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쭉 내려오고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쭉 내려오고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물렸다는 얘기. 그래서 3개월 동안 이렇게 하락 추세를 내려오는 동안에 물려있는 개인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엄청 많은데 이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를 갑자기 딱 치면은 그러면 여기에 물려있던 개인들 그러면 여기까지 있잖아요. 여기까지 물려있는 개인들은 잘하면 약간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본전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 위에 여기 요 구간에 물려있는 개인들은 이 상한가가 나왔다 해도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요 위에 요 선 위에서 산 개인들은 여기 위에서 하면 이게 손절이 되겠죠. 손절. 그죠? 손해보고 팔아야 된다. 그래 판다는 얘기죠. 이렇게 쫙 올라오면. 제가 요즘에 계속 했던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막 3, 4개월 떨어지니까 포기를 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한가가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에서 샀던 개인들이 막 던지는 거죠. 그리고 또 요 구간에 샀던 개인들도 팔고, 그러니까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력이 쫙 사 올렸는데, 이건 누가 사 올렸겠어요? 이게 세력이죠. 개인이 사 올려서 놓고, 세력이 딱 사서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결국 여기도 여기서 산 사람도 팔고, 여기 위에서 산 사람 다 파는 거야, 몰려서. 그러니까 다시 밀리죠. 밀리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음봉이 아니고 양봉으로 끝난다. 양봉으로 끝났다, 이게. 뭐 여기까지 다 밀리지 왜 여기가 안 밀리고 여기는 양봉이 끝났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세력이 관리하는 것은 이 캔들이라고. 캔들. 이 꼬리가 아니고 이 캔들. 근데 이렇게 쫙 이 엄청난 물량들이 막 손절 본절 뭐 이렇게 아주 쭉 몰려들면서 쭉 하는데, 여기 몸통이 음봉이 아니고 양봉으로 끝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력이 지금 아무튼 이 세력이 뭔가 좀 강하게 지금, 그죠? 뭔가 세력이 강하게 방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이상 밀리지 않고 아무리 팔을 제껴도, 여기서 팔고 여기서 밀린 사람 팔고 여기 밀린 사람 다 팔아대도 요 몸통만큼은 세력이 지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왜 지키냐? 왜 지키겠어요? 결국 올라가려고 지키는 거지. 자, 방금 설명 그 이해하신다. 3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쫙 밀리는데, 이게 음봉으로 끝나지 않고 양봉으로 끝났다. 음봉으로 끝나도 그 의미가 있는데, 더군다나 양봉으로 끝났다는 것은, 이게 보면 원래 이렇게 파는 양과 사는 양을 따져 보면, 지금 여기서 물려있던 개들은